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1월 둘째 주, 둘째 주. 주간 썰 시간입니다. 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아시안컵도 있고, 아시안컵도 있고. 역시 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난번 저희가 주간 썰 1월 첫째 주 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2만 명 훌쩍 넘은 것 같던데. 또 저희가 붙었던 이 광고에 대한 피드백이 좀 많았습니다. 그 대체적인 반응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게 좀 보여갖고 자본주의 괴물들이라고. 사실 찍을 때는 걱정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 기자 이거 쪽쪽 빨아먹는 이 백진삼 짤이 또 돌기도 했고요. 네, TV에서나 보던 그런 광고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오시면 더 열심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뭐 5만 원짜리 들어오면 저희가 50만 원짜리로 아, 네. 하다마다죠. 옷도 벗을 수 있습니다. 옷도 벗을 수 있고 양말도 네. 신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력 팬티도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광고 광고 큐. 가시죠. 100년 된 삼삼 드셔보셨어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 시원한데 이게 수천만에 수억 원짜리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포털 사이트 쳐봤는데 가격을 찾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왜냐면 일반 직장인이 살 수 없거든요. 바로 이 백진삼 이거죠. 네. 방금 만 기자 뭐 어때? 효과 있어요? 나 하나 더 먹어야 돼. 얘기하고 있어. 네. 이게 어떤 제품이냐? 네.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특허받은 식물조직 배양 기술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노공법 기술을 적용해 흡수율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진세노사이드 한번 들어봤죠. 셋째 낳는 거야? 네. 일반 홍삼에도 이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 들어가 있지만 백진삼 삼삼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 우와. 네, 많은 경이로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먼저 제품을 체험한 약 6천 개의 후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하나 더 추가하겠네. 체험 후기 먼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진삼 산삼은요.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본 분, 네, 돌아가운 분, 네,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우리 네,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그렇죠. 8시간으로 부족합니다. 네, 입맛이 없으신 분. 이건 아닙니다. 자, 백진삼 삼기력은 섭취 후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 100% 환불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만큼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입니다. 네, 현재 3+1 5+2, 7+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량 부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간썰. 자,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네. 지난번에 월요일부터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면 1월 8일이겠네요. 그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없을 것 같거든. 음. 막 전화해 보면 막 없다 그러잖아. 근데 꼭 나타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한 7개 8개씩은 꼭 주머니가 모인다는 거. 네. 제가 1월 8일부터 단독 보도를 중심으로 뭐 주목할 만한 오피셜 혹은 썰 같은 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날 라이브 찍고 있는 도중에 나왔던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이순민 선수의 대전행. 네, 이수민 선수는 뭐 지난 시즌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쳐서 K리그 뭐 전북, 울산, 뭐 서울, 대전 하나 거의 모든 팀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핫 매물이었죠. 그런데 이적 사가의 승자가 대전 하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순민 선수 뭐 지난 시즌에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고 네. 뭐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엄청난 멀티 능력을 바탕으로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전 하나가 어떻게 이수민을 품을 수 있었냐? 뭐 일단 적극성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일단 대전 하나 이민성 감독은 이수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울 그런 요량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었고요. 왜냐하면 대전이 그 자리가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그렇죠. 주세종과 함께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약간 전투적인 성향의 볼을 잘 뺏을 수 있는 미드필더, 수비를 좀 잘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올겨울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여러 선수들을 물망에 올리다가 역시 이순민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광주가 처음에는 뭐 이적료를 10억 이상대로 올렸다가 이제 좀 협상 과정에서 8억까지 낮췄고 그래서 8억의 협상이 이루어졌고 연봉도 상당 부분 인상된 한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요. 상당 부분 올라서 이수민 선수도 만족시키는 그런 윈윈 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이순민 선수는 지금 카타르 현지에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난 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지금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대전 구단 관계자가 지금 이수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해 있는 카타르 현지로 날아간 상황이고요. 여기서 메디컬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수민 선수는 전북 그리고 울산
마지막까지 같이 경합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대전이 승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이 다음 시즌에 조금 더 무서워지는 팀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순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민의 홍정훈의 지금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아론 아론 선수까지 선수까지. 가세해서 확실하게 수비 쪽에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인 게 대전이 지난 시즌에 수원 FC 다음으로 실점률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전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수비진의 뎁스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찾았었는데 박진성 선수까지. 네, 지금으로서는 대전이 원했던 그림대로 음. 흘러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염기훈 수원 감독 선임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길고 길었습니다. 네. 사실 뭐 단독 보도가 나온 거는 지난 달이었고요. 단독 19일? 보도가 예.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뭐 여러 썰에서 염기훈 감독이 될 것이다, 대행 딱지를 뗄 것이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정식 발표 선임이 됐습니다. 일단은 박경훈 단장이 선임된 것이 좀 결정적이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감독을 결정할 수 있는 수뇌부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박경훈 단장과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오면서 바로 다음 날이었죠. 예, 이렇게 해서 염기훈 감독이 대행을 떼고 다음 시즌 수원 삼성의 승격을 이끌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일단 뭐 수원 내부적으로는 뭐 미리 사진을 찍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절차상으로 일단 대표이사와 전임 대표이사와 단장이 이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소위 도장을 찍을 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단장 새로운 분이 오고 나서 감독을 선임하느라고 감독 발표가 늦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염기훈 감독은 바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뭐 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출사표까지 던지면서 어떤 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박경훈 단장이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선임이 됐고 네, 이제부터는 뭐 승격을 위해서 같이 믿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박경훈 단장 부임하고 나서 지금 감독도 선임하고 그다음에 전력 강화실도 큰 폭의 변화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단 과거에 있었던 이제 프론트볼에 대한 좀 인식을 깨고 어쨌든 염기훈 감독을 돕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일단 수원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음 시즌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일단 염기훈 감독을 비롯한 수원 삼성 선수단은 이제 전지훈련지로 떠났거든요. 여기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지훈련 SNS를 봤는데요. 멤버가 너무 좋아요. 다들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네, 팔굽혀펴기 하는 정승원, 네, 그리고 볼을 움직이는 김보경, 그리고 볼 위에 올라가는 뮬리치. K리그 2에서는 이거 먹히겠구나. 염기훈 감독이 어떤 지략만 조금 더 보여준다면 저는 올해는 K리그 2에서는 수원이 조금 더 선전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좀 드는. 또 박경원 단장이 또 수원이 K2에서 돈 제일 많이 쓸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큰 선수 영입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수원 삼성 다들 어쨌든 왕 기자도 얘기한 대로 멤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잘만 꾸리면 K2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창 기자가 단독 기사를 썼던 에르난데스 전북 이정입니다. 전북 현대가 계속해서 외국인 자리를 찾고 있었죠. 네네. 하파실버 안드레 루이스를 정리하고 그 자리를 채울 외국인 선수를 물색에 뒀었는데 에르난데스는 당초에 가장 먼저 염두에 뒀던 외국인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르난데스 그다음에 아사니 플라나 이렇게 K리그에서 검증이 됐던 선수 위주로 이제 물망에 올랐었는데 다시 돌고 돌아서 에르난데스가 결국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북에서 플라나 선수 이후에 새로운 선수를 찾았었고 검증된 외국인 선수 중에서 측면을 볼 수 있는 수준급 자원은 사실상 에르난데스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단도 많이 알아봤었죠. 네, 아사니 선수도 사실상 유럽행이 확정된 중동행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모아지는 분위기였고 인천이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천은 여차하면 팔지 않겠다라는 방침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인천은 좀 FC 도쿄라든지 이런 일본 팀 위주로 알아본 것도 팩트였는데 전북이 접근해서 거액의 금액을 제시하자 협상을 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전북이 에르난데스에만 몰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협상이 한 차례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협상이 열리면서 전북이 분할 납부를 약속을 해서
인천과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에르난데스 측은 사실 조금 변화를 위해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약간 게으른 천재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이 선수가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올 겨울에 좀 변화를 줄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좀 내리기도 했었고 인천도 지금 워낙 돈을 지난해까지 많이 썼기 때문에 네. K리그 1 전체에도 5등이었잖아요. 연봉 총액이. 그래서 좀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에르난데스를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협상을 했던 상황이라 양쪽 모두 윈윈. 전북 같은 경우에도 수준급 선수를 얻었고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정리의 생각이 있었고 또 동시에 거액을 얻으면서 양쪽 모두 약간 윈윈 되는 상황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선수 이제 용병 한 자리가 더 남았죠. 그 자리가 지금 비니시우스 선수 이적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골 넣었던데 헤트트릭. 네, 네. 그 비니시우스 하면은 네. 캐리가 다 팔아도 안 될 걸? 네. 이름을 뭘로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네. 일단 비닐신이 어쨌든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를 보내고 과연 그 자리를 메울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만 하더라도 사실 수비수 영입으로 많이 거론됐었던 요니치 선수와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요니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서 현재 버전으로는 인천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또 막판에 또 부상자가 발생하고 또 측면이나 지금 조성환 감독은 공격수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리가 뭐 결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버전으로는 인천은 추가적으로 그 외국인 선수를 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얘기 좀만 더 하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최강희 감독이 떠나고 나서 모처럼 최강희 감독 시절의 어떤 컨셉에 맞춘 영입으로고 딱 보여지거든요. 일단 티아고 선수 영입한 것도 그렇고 이영재 선수 영입, 에르난데스 영입도 그렇고 이 뭔가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뭐 비싸게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뭔가 딱 틀에 맞춰서 영입을 하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뭐 안에 내부 프런트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예전 분들이 다시 운영팀을 맡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인지 조금 컨셉이 괜찮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것도 창 기자가 단독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오인표 선수가 이랜드에 가서 이제 김도균 감독과 재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인표 선수는 마지막 이랜드 퍼즐이었습니다. 사실 오른쪽 윙백에 대한 고민. 김도윤 감독이 오스마르를 데려오면서 이제 3백을 구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고요. 네.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다 했는데 왼쪽에 박민서 선수가 올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췄는데 오른쪽이 약간 고민이었어요. 뭐 황태현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가 있긴 하지만 공격적인 유형의 선수를 좀 찾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망이 오른 선수가 오인표 선수였는데 사실 오인표 선수도 오는 쪽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군 문제였습니다. 오인표 선수가 나이가 꽉 찼거든요. 4월 입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4월에 입대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나라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초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인표 선수를 일단은 영입을 했습니다. 오인표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당히 대응이 괜찮았거든요. 네. 뭐 윙어도 봤었고 오른쪽 윙백도 봤었고 오른쪽 풀백도 봤었고 여러 포지션에 두고서도 상당히 잘해서 김도윤 감독이 선수들 이제 장점을 살려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오인표 선수는 가졌던 기대나 재능에 비해서 사실 좀 안 풀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이 부분은 약간 좀 혀를 뚫은 느낌이었거든요. 울산에서 어쨌든 김주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사실상 오인표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좀 없어졌던 상황이었는데 네. 김도윤 감독이 강한 의지로 오인표 선수를 품으면서 어쨌든 오른쪽 윙백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했고 뭐 이랜드는 이날 또 발표가 났던 이코바 선수도 네. 발표가 났죠. 뭐 이코바 선수. 힘들게 영입했다고. 이코바 선수는 지난 시즌 여름에 강원이 1번으로 원했던 선수였어요. 결국에는 이코바 선수가 안 되고 몸값도 상당히 크게 70만 불, 80만 불 가까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누구죠? 가브리엘 선수를 대신 영입하게 된 케이스인데 울산도 이 선수 영입을 염두에 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선수를 보고 왔던 스카우트들이 전부 다 좀 높은 점수를 줬던 게 등치가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뚝배기 유형인데 발이 빨라서 혼란이네. 네. 미안해, 혼란밖에 몰라. 그래서 많은 그 우리나라 스트라이커를 찾는 많은 팀들이 좀 관심을 뒀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포르투갈 리그로 갔다가
감독이랑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경기를 못 거의 못 뛰었구나. 뛰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좀 하락됐고 그러면서 이랜드까지 오게 됐는데 김도영 감독 만나고 왔는데 되게 똑똑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몸도 몸인데 몸은 완전히 그냥 근육질에 막 네. 옛날에 누구야 우리나라에 있던 부천에서 뛰었던 사무엘 사무엘. 그런 느낌 막 음. 엄청 그런데 되게 말하는 게 영리하고 스마트해서 되게 배운 친구구나 기대가 많이 된다고 몸 상태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랜드는 내부적으로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에요. 네, 아까 창 기자가 1순위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그 영입을 할 때 보통은 1순위, 2순위 잘 안 돼요. 네, 창 기자 잘 알겠지만 맞아요. 보통은 3순위 이런 게 많이 됩니다. 근데 3순위가 터질 때도 많죠. 뭐 그렇지. 포항의 일루첸코 케이스가 번뜩 생각이 나는데요. 1번이 타슈였잖아요 그때. 그쵸, 타시였죠. 예, 그러니까 뭐 1번이 왔어도 잘할 수도 있지만 이게 1번은 일단은 그 누구나 알다시피 조금 더 좋은 선수, 그죠? 그리고 몸값이 비싼 선수 이런 선수 접근하다 보니까 영입이 쉽지 않아. 2번은 그나마 그거보다 좀 아래, 3번은 그거보다 더 아래인데 약간 3번은 약간의 몸을 가미를 한 거죠. 그래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1순위, 2순위는 잘 안 된다. 요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안병준 선수가 네. 부산으로 갔습니다. 만 기자가 단독 보도했죠. 네, 안병준 선수가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플러스 1년 옵션을 했지만 지난 시즌 끝나고 일단 염기훈 당시 감독 대행이죠. 다음 시즌 내가 감독이 된다면 같이 가고 싶다 의사를 했었어요.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병준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서 수원 잔류로 마음을 굳혔었는데요. 그때 아마 웨릭 포퍼랑 안병준 투톱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안병준 선수가 1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구단과 사인만 하면 연장이 되는 거였는데 일단 김현 선수 아직 오피셜은 없지만 FA로 수원 FC에서 수원으로 이적을 앞두고 있죠. 김현 선수가 오고 나서는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병준 선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뒀고 그래서 안병준 선수가 팀을 부랴부랴 알아봤고 그래서 전 소속팀인 부산과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부임한 수원 FC가 거기도 전 소속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 그 두 팀이 강력하게 원했고 수원 FC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안병준 선수가 부산에 일단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아들이 부산 유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돌아와서 뛰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면서 부산 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입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수원 스쿼드가 저는 K2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좋다고 보지만 이 안병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부산의 무게감이 확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 김찬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열심히 했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그쵸. 역시 좀 결정력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많아서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선수를 찾았는데 그게 안병준이었죠. 안병준 선수 건강한 안병준 선수는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선수. 특히 K2에서는 뭐 보여준 게 20골이죠. 워낙 많으니까. 수원 FC와 부산에서 모두 20골 이상을 넣으면서 3관왕을 차지했었는데요. 안병준 선수뿐만 아니고 로페즈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에서 수원의 강력한 대항마가 부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많아요. 해보겠습니다. 올해 K2는 진짜 더 왜냐하면 예측이 힘들어. 승점 자판기라고 불릴 만한 팀들이 지금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 지금 천안도 지금 전력 보강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남은 다른 팀들의 전력이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 이랜드 그렇죠. 수원, 부산, 이랜드 지금 뭐 성남도 성남 그렇죠. 무섭지. 거기에 지금 안양도 나쁘지 않은 부천도 그렇죠. 부천. 김포 올해 잘했죠. 김포. 그러니까 여기 전남 뭐 발디비아 남을 것 같죠. 뭐 네. 이러니까 지금 9 팀이 지금 다 순위권에 노릴 수 있는 팀들이고 팍 터지겠다. 그러니까 진짜 지난 시즌 얘기했던 12강 1중 이런 개념이 진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올 시즌 K리그 2 치열해 보입니다. 아까 말을 약간 좀 번복하겠습니다. 일단 부산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마테우스 살레스 선수, 그다음에 주사 선수 네. 보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 이름이구나. 울산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울산이 사실 올겨울 내내 3선 보강을 좀 원했었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아서 그 자리를 외국인 선수로 일단은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망에 올랐던 게 너지어담 선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고 저희가 그때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온두라스 국가대표 출신의 플로레스 선수까지 영입을 시도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플로레스 선수도 다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미국? 메이저리그 맞죠. 사커 네. 시애틀인가 뭐 네, 거기로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상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부랴부랴 울산이 이순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까지 됐었는데 외국인 선수로 그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나왔던 첫 번째 선수가 사실 보도에 나왔던 마테우스 주사 선수입니다. 주사. 네, 마테우스 주사 선수가 먼저 이제 들어왔었고 음. 이 선수 가능하냐라고 이제 알아봤었는데 마테우스 주사 선수는 상하이 음.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행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마테우스 살레스예요. 음. 이 선수가 재밌는 게 비슷한 시기에 오피셜이 나왔던 켈빈 선수. 네. 켈빈 선수 한솥밥을 먹었는데 켈빈 선수를 보러 간 경기에서 이 스카우트가 이 살레스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봤대요. 음. 그래서 이 선수를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여줬는데, 살레스가 괜찮다. 올 수 있냐? 음.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얘 내가 봤는데 되게 좋은 애다. 음. 그래서 거의 며칠 안 되는데 이게 영입이 신기한 게 안 될 거면 한 달, 두 달이 돼도 안 되는데 될 거면 뭐 하루아침에 되지. 하루아침에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났던 선수가 살레스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 브라질 뭐 6번인데 8번도 가능한 선수라고 하고요. 예, 어쨌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위복 비슷하게 된 게 그 전에 선수들이 좀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켈빈이랑 같이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적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 어쨌든 뭐 목표로 했던 그 자리를 채운 거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획했던 이적 시장을 뭐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막판에 고승범 선수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제가 단독 보도도 썼는데 양측이 다 거의 합의서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끝난 상황이었는데 사인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었는데 네. 뭐 나왔던 대로 뭐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라기보다는 박경원 단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검토?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승범 선수는 수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자랑하는 음. 선수였기 때문에 박경원 단장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뭐 할 시간도 좀 필요했고 약간 홀드의 개념이었다고 약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시즌에 울산은 마테우스 살레스 선수, 고승범 선수, 김민혁 선수, 뭐 이규성 선수의 거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남는다는 전제하에 이규성 선수, 모야니치. 보야니치 충분한 숫자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이 자리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울산은 뭐 여차하면은 뭐 황석호도 그 자리에 가능하고, 그치. 예,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삼선에 대한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켈빈 선수가 오피셜이 나오면서 박호 선수의 빈자리까지 완벽하게 메우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자, 어제 나온 자, 두 선수 공교롭게 동명인이 같은 날 발표가 났습니다. 또 포지션도 같아요. 그쵸. 네, 네. 김태환 선수 제주로 갔고요. 수태환이라고 불리던 김태환 선수가 제주로 갔고 네. 울태환이라고 울태환. 불리던 김태환 선수가 전북으로 갔습니다. 전태환이 됐죠. 네. 네, 작은 김태환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김태환 선수는 뭐 두 선수 똑같네요. 그것도 FA였습니다. 일단 계약이 끝나서 어느 팀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김태환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그 풀백 포지션 젊은 풀백 포지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큰데 김태환을 원하는 팀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팀이 김태환을 잘 아는 학범슨이 있는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수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맞춰주면서 과감하게 첫 이적이에요. 아예 뭐 유스팀도 메탄고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이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다. 근데 김태환이 오면서 일단 제주는 오른쪽 자리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김태환이 들어왔고 기존에 임창우 선수가 있고 여기에 박원재 선수가 제대해서 머무르고 있고 또 안태현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에서 좀 탐낼 만한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아마 어릴 겁니다. 박원재 선수가 일단 경남으로 완전 이적을 하면서 정리가 됐고 지금 안태현 선수도 지금 다른 구단에 일단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인천과의 뭐 트레이드는 쉽게 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다른 구단으로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왼쪽도 가능하니까 좌우 가능한 선수죠. 잔류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존재합니다. 제주로 간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범슨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적 시장에서 신중한 모습 보이고 계세요. 물론 누구죠? 재민 재민 선수가 첫 번째 영입되긴 했지만 이건 학범슨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영입이고 일찌감치 작업을 했었죠. 네. 사실상 학범슨이 처음으로 찍어서 데리고 온 선수라고 보시면 국내 돼요. 선수, 네, 국내 선수 중에 그러니까 뭐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뭐 있었지만 워낙 학범슨이 처음으로
요청을 한 선수 구단에서도 어떻게든 영입을 해주려고 사실 좀 확범선이 빠른 유형의 선수, 뭐 많이 예전에 뛰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진야 같은 그런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김태환 선수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구단도 화답을 하면서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북의 김태환 선수는 울산에서 계약가 만료되고 이제 똑같죠. 전북 네. 유니폼을 입게 됐죠. 김태환 선수 관련돼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서울 얘기도 있었고 강원 얘기도 있었고 다 사실입니다. 다 협상을 했었었고요. 마지막까지 일본 팀도 협상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간도스랑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일본 팀 두 팀과 그 다음에 국내 팀 세 팀을 두고 협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FA 선수 좋은 선수들은 지금 다 영입하고 있어요. 그러네. 권창훈, 이재익, 네. 뭐 김태환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어쨌든 수비 라인에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김진 선수, 김태환 선수라면은 국가대표 현재 지금 아시안컵에 가 있는 국가대표 라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김태환 선수 영입을 통해서 네. 우리 안현범 선수가 측면 윙어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됐고요. 어쨌든 오른쪽 자리에 지금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현 선수도 돌아왔고요. 뭐 최철수 선수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확실한 주인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김태환 선수가 1, 2년 정도는 정상급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북은 이 선수 영입을 통해서 어쨌든 전력이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가 성공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차 기자가 울산은 뭐 삼선과 그리고 미드필더에 좀 힘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전북은 뭐 공격수도 공격수지만 수비 라인이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김태환, 홍정호, 정태욱, 김진수. 야, 이 포백은 박진섭, 이재익 뭐 박진섭도 있죠. 어.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들은 정보는 또 한 명의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센터백 유영애. 진짜요? 네. 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영입이 된다면 뎁스가 더블 스쿼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전북이 지금 작정했습니다. 아예. 네, 우승을 다시 하려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양쪽 다 지금 울산과 전북이 다시 한번 다음 시즌에도 우승 경쟁을 할 공산이 큰데 어쨌든 두 팀 모두 올 겨울 아주 알차게 보낸 어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두 팀 덕분에 재밌습니다. 또 다음 네. 시즌 훨씬 더 재밌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둘째 주 썰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단독 보도와 어떤 썰이 나올지 또 저희가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